녹조 발생 기간 낙동강 인근 주민 97명을 조사했더니 46명, 절반 가까이 코 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환경단체들과 계명대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의 원인인 남세균이 만드는 물질로 신경이나 간세포를 파괴하는 독성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낙동강변의 내 가습기 살균제가 전 유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든 물을 직접 마실 때의 위해성이 잘 밝혀진 반면 코로 흡입할 때 어떤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창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대략 초미세먼지 크기고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연구했더니 강변에서 1마일, 약 1.6km까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녹조가 심할 때 물가에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코 속에서 평균 0.6 나노그램이 검출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험쥐나 인간 상피세포에다 흡입시키는 실험을 했더니 근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녹조 독소가 코나 기도로 들어와서 점막이 파괴되게 되면 그 녹조 독소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질 수 있어서 국내에선 3년간 조사해봐도 공기 중에선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제 인근 주민 코 속에서 검출이 됐다고 발표한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조사는 샘플 숫자나 조사 위치가 부적절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민관 공동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론 합의를 통해 올여름엔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녹조와 각종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 특히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간과 생식기능 등에 치명적인데 관련 논문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전후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에서 녹조 수치가 증가했고 강 유역의 비알코올성 간질환 발병률도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얼만큼 서로 이제 영향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원인과 결과의 분석은 아니고요. 녹조 발생에 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볼 수 있죠. 데이터를 활용해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입니다.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이고 면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현상이 보이면 이제 좀 더 컨트롤된 스터디 디자인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깊은 역학조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낙동강은 녹조뿐만 아니라 각종 발암물질까지 흘러드는 상황이지만 강의 오염과 주민 건강의 인과관계를 따져본 연구는 없습니다. 부산시가 뒤늦게 환경부에 낙동강 유역의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부산의 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물 때문은 아닌지 연관성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지난해 표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은 부산이 제일 많았고 강원과 경남 순이었습니다. 또 간암은 경남이 제일 많았고 전남과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좀 자료 자체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내부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질문은 아직 아닌 것 같아서요. 하지만 녹조 민관 합동 조사까지 미루는 환경부가 과연 주민 건강 조사는 진행할지 의문인 가운데 부산 경남 주민들의 불안과 답답함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부경대와 경북대 등 연구팀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낙동강 주변의 공기에 녹조 독소가 있는지를 연구 조사했습니다. 해외 연구는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첫 조사 결과입니다. 낙동강에서 1.2km 떨어진 아파트 옥상 대기에서는 1세제곱미터에서 1.88 나노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미국 뉴햄프셔 주강의 대기에서 검출됐던 최저농도 사례보다 144배 많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이 녹조를 그동안 국가는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방치를 했습니다. 낙동강 대동 선착장의 배 위 대기에서는 1세제곱미터에서 6.8 나노그램이 검출됐습니다.
미국 뉴햄프셔 주강의 검출 사례보다 523배가 많습니다. 낙동강 주변 11개 조사 지점 대기에서는 모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또 낙동강의 한 유람선 선착장 대기에서는 뇌질환을 일으키는 BMAA가 1세제곱미터에서 16.1 나노그램 측정됐습니다. 대기를 통한 유독물질 흡수는 코 속의 점막이 얇아 더 빠르고 뇌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 들어와서 바로 혈관이나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번 조사 시기는 녹조의 최대 번성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사 중인 환경단체 회원의 마스크에서도 남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연구팀은 대기 중에 떠다니는 남세균을 포집해 남세균 안의 독성 물질을 확인하는 조사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낙동강과 대청호는 매년 녹조로 몸살을 앓습니다. 녹조 안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녹조 독성 물질의 공기 전파 가능성은 10여 년 전부터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됐습니다. 미세먼지 등에부터 입자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작은 물방울에 묻어 바람을 타고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검사 방법이 표준화되거나 정립돼 있지 않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녹조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섭취를 통해 가축 등 동물에게 간 독성 등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람의 몸에 대한 유해성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다 이런 게 지금 뭐 이렇게 명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따라서 충분한 역학 조사를 통해 인체에는 어떤 경로로 도달하는지, 영향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학 조사를 통해서 특정 지역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높다면 그 지역에서 당연히 이제 간독성에 대한 간 손상을 일으키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환경부는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의 측정을 위해 올 초 충북대에 1차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검사 기법이 마련되면 내년에 2차 연구 용역을 통해 직접 공기 속 독성 물질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기 중의 전파 가능성을 규명한다 하더라도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추가 연구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